11월 10일, 내일이면은, 네, 11월 11일이네요. 1111.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, 네, 그래도 그냥 살면서 뭔가 하루하루에 의미를 두면 좀 더 살아가는 게 흥미롭고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러분 사진 찍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리잖아요. 물론 이제 광고 중에 사진을 꼭 올려야 되는 필수로 올려야 되는 광고가 있고요. 또 필수가 아닌 광고가 있어요. 그렇지만 사진을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좀 더 선택하기가 쉬울 수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통 보면 대부분은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법을 많이 강의도 해주시고, 또는 사진을 잘 찍는 법에 관해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조금 엎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광고를 올릴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해봤을 때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, 사진을 잘 찍어서 잘 찍는다는 거는 현재 지금 집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잡다 보면은 좀 넓게 나오기도 하고, 사진이 또 선명하게 찍어서 아주 깨끗하게 나오게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, 어쨌든 이렇게 넓게 나오게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올렸을 때 손님들이 와서 보시고 오히려 사진보다 좀 작네요. 사진보다 뭔가 조금 아쉽네요.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사진을 너무 잘 찍어도 좀 고객들이 봤을 때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사진상보다 실물이 이만큼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2%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니까,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우리가 이제 문의를 받아서 손님을 미팅을 잡는 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팅을 잡기 위해서는 사진을 잘 찍어야 여기 되게 괜찮다 하고 문의를 주시겠죠.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미팅을 했을 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그 집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 올렸던 그 집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고객이 그거를 계약하게 하는 방법.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고서 오셨지만 다른 집들을 또 보여드리면서 그 집과 비슷한 그 퀄리티나 뭐 가격대나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런 집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집을 또 계약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올린 거를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집을 너무 잘 찍지 않아요. 너무 잘 찍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와서 직접 이 집을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머, 생각보다 집이 더 커요. 어머, 생각보다 집이 더 좋아요.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올린 매물을 계약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진을 너무 잘 찍는다고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,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조금 사진을 너무 잘 찍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. 적당히 어느 정도 기준에만 맞게 사진을 찍으면 그걸 보시고 이 집 좀 괜찮네 뭐 이런 정도로, 이 가격대 뭐 이 위치에 이 퀄리티면 뭐 이 정도 괜찮네 하고서 문의를 주셨는데 막상 와서 봤는데 집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률이 높아지더라고요. 왜냐면 기대를 80% 하고 왔는데 100%, 120%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으니까 계약률이 좀 높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너무 잘 찍으려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넓게 나오고 너무 막 깨끗하고
뭐 이런 집만 굳이 꼭 그렇게만 찍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을 때 선명하게 나오는 건 중요해요. 왜냐하면 좀 흐릿하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. 네, 그래서 선명하게 나오는 거는 맞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이 집이 그 정도의 사이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질 정도로만 정확하게, 그러니까 제대로 또 실물과 정말 비슷하게 찍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이제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별로 안 좋은 집을 정말 막 넓게 잘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왔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집을 찾아서 그거를 정직하게 사진을 찍는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카메라로 뭐 그렇게 찍는 것보다는 그냥 요즘에 핸드폰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. 핸드폰에 그 카메라가. 그래서 그냥 핸드폰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어딜 가든 그냥 사진을 찍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핸드폰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핸드폰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. 이제 그걸 누르시고 보시면 보통 동영상 찍는 거 또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사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에 그 1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있어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찍는 거죠. 그대로. 네, 그대로 찍는데 이게 그대로보다 오히려 좀 작게 나와요, 사실은. 네,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1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0.5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1.5가 있어요. 그래서 1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고 0.5는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조금 더 넓게 나오죠. 많이 보이게 하게 되니까. 그리고 1.5는 좀 더 이거를 확대하는 거죠.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 시야보다 작게 나오죠. 네, 그래서 우리는 0.5로 찍는 게 정직하게 찍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. 그래서 그 기능을 1이 아니라 0.5로 놓고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이게 멀리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실물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일단 그 기능은 0.5로 놓고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찍을 때 보통 보시면 이렇게 정면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정면을 찍으면 이게 약간 실물보다 더 작게 나와요. 봤을 때, 사진상으로 봤을 때. 우리가 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저도 제가 찍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쪽이 조금 더 그래도 괜찮기도 하고 이쪽이 좀 괜찮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대각선으로 놓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, 왜냐하면 고객들이 봤을 때는 이 집의 모습이 어디가 어떻고 어떤 구조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넓게 찍으려고 해서 찍는 게 아니라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 고객들이 볼 수 있게 찍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찍어야 이쪽면 이쪽면 그리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. 너무 정면을 찍으면 뭔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집의 어떤 그 모습이 조금은 왜곡됐다고 할까요?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항상 사진 찍을 때는 대각선으로, 그러니까 벽면,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, 이렇게 있으면 그 코너에서 찍어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보이겠죠. 그래서 주방이든 또 뭐 찍을 때마다 이제 하는 될 수 있으면 대각선에서 찍으시는데요. 그 찍는 이제 개수도 보통 보면은 많이 찍는 게 좋죠. 너무 많이 올려도 좀 그렇고요. 보통 한 뭐 7, 8개, 10개 이내로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게 고객들이 봤을 때 웬만큼 집의 구조도 알고, 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은 이게 너무 또 노출이 심하면 궁금증이 좀 없잖아요.
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할 때도 너무 100%다 미리 얘기를 하면, 전화상으로 뭐 미팅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100% 얘기하면 이미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드릴 브리핑 할 내용이 많이 없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얼굴 보고 실물을 보면서 브리핑 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런 것처럼 사진도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다 보여준 것 같아서 왔을 때 내가 뭔가 그 미팅 시에 어떤 중요한 거를 좀 더 설명해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남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의 궁금증은 좀 갖고 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 사진은 보통 한 7, 8장 정도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자기만의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순서가 있어요. 근데 보통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사진이 거실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. 거실을 대각선에서 이쪽 방면 또 저쪽 방면, 네, 이렇게 이제 찍어주시고, 또 집 주방을 찍어야 되잖아요. 네, 주방 찍을 때도 저쪽 이제 거실 쪽에서 주방을, 네, 코너 쪽에서 이렇게 맞춰서 잘 찍어주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는 거실 찍고, 그 다음에 주방 찍고요. 그 다음에 안방, 그 다음에 중간방, 뭐 작은 방, 이런 순으로 방 1, 2, 3 해서 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코너에서, 항상 코너에서 찍어주세요. 그리고 안방 같은 게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이 2개인 경우가 많잖아요. 거실 하나 있고 안방이 하나 있고, 그래서 화장실 찍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에 오셔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코너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. 대각선 쪽으로. 항상 정면보다는 대각선 쪽으로 찍으시는 게 보기도 편안하고, 네, 이렇게 다 여러 면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욕실 찍으셔야죠. 네, 욕실도 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, 예, 그렇게 이제 찍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문이 있으면 중문 쪽 찍어주시고요. 네, 신발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찍어주시면 좋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순서를 정해서 거실, 뭐 주방, 그 다음에 안방, 중간방, 작은 방, 그 다음에 화장실, 그 다음에 뭐 입구,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. 너무 왜곡이 심할 정도로 와이드하게 찍으시지 말고요.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1에서 0.5 정도 더 넓게 나올 수 있게, 넓게 제가 찍으려고 0.5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구도가 좀 나와서 그거를 고객들이 보실 수 있도록 찍기 위해서 제가 0.5로 찍는 거예요. 이거를 와이드하게 무조건 넓게 나오게 찍으려고 0.5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잘 찍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다. 결론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어느 정도 고객이 이 집 상태가 이렇구나, 구조가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, 이게 왜곡될 정도로 막 너무 넓게 와이드하게 잘 찍으려고 하실 필요 절대 없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왔을 때 오히려 고객들이 미팅에서 실물 보러 오셨을 때 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사진상보다 되게 좀 작네요. 이러면 이미 이거는 이거 좀 개혁률이 낮아지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 맞아요. 근데 오셨는데 사진보다 집이 커요, 사진보다 집이 더 좋네요,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개혁률이 좀 높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집이 더 좋아요. 그러면 제가 좀 사진을 잘 못 찍어요,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정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, 사진상에서. 예,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굳이나 잘 찍으려고 막 너무 넓게 나오려고 애쓰실 필요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찍으셔서, 어떻게 보면 조금 못 찍어서 올리는 게 고객한테는 더 오셨을 때, 직접 오셨을 때 더 좋은 어떤 이미지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연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사진 찍는 법에 관해서, 대부분은 너무 잘 찍으려고 넓게 아주 예쁘게 나오려고 사진 찍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별로 없다. 네, 자기만의 그 색깔을 만들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진을 너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정직하게만 사진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네, 그래서 오늘은 광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네, 요 방법도 뭐 요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네, 실질적으로 또 다른 어떤 영업 노하우로 광고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그거는 그 대표님들마다 네,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 계약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광고 올린 집을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.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도 또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네,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광고 사진 촬영법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. 오랜 영상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